자, 오늘 나온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배경. 일단은 공급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중에서도 연립 다세대 등은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응 방향이 주거 안정,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을 하고 건설 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겠다.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자세하게 보자.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하겠다는 거야.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추진위가 구성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하다. 일단 재건축을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지. 재건축을 빠르게 하겠다. 노후도도 완화시켜서 보겠다. 현행은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걸 60%로 완화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있네. 요거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보증을 확대하겠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시키는 거야.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시키고 부과 구간을 확대시킨다. 자, 그리고 공사비 갈등을 완화시키겠다. 요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멈춘 현장들이 한둘이 아니지. 통합 재건축 시, 자 여기네. 일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재정비.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시작하겠다. 이게 되려나? 이 현 정부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 2년? 3년 남았나? 첫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다. 그걸 위해서 안전진단 면제, 와우, 용적률을 늘려주고 금융을 지원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 일기 신도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데가 있나? 갈 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선도지구는 아마 분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사업성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지. 주거지역은 평균 용적률을 100% 내외 상향시켜주겠다. 지금 거의 1기 신도시가 200% 정도니까 50% 정도 평수를 더 뽑을 수 있는 거야. 3종 일반은 준주거로 최대 500%까지 뽑겠다는 거지. 그리고 금융을 지원해주고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미리 지어놓겠다는 거지.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사업은 이제 민간이 하는데 아마도 순환 개발이 이루어지겠지. 이주단지도 공공에서 지어줘야 되는 거고, 사업 요건을 개선한다. 그렇지. 노후도 요건도 완화시켜주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LAC 참여로 사업성 보완하여 신규 사업주를 추가 선정하겠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용적률을 늘려버리겠다는 이야기지. 자, 사업 속도 간소화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고 미니 뉴타운 지원도 확대시키겠다. 소규모 정비도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직접 시행하겠다.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을 세대수를 없애고 방설치 규제를 폐지하고 공유 차량 주차 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키겠다. 이게 쓸데없는 짓 같은데. 그러니까 공유 차량 주차 면수 한 대당 일반 면수를 3.5대를 적용하겠다. 그럼 원래는 세대 반 자리를 공유 차량 주차를 한 대를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주차 대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지. 이게 무슨 병신짓이냐고. 그럼 주차장이 거의 없을 텐데 이거 들어가서 살기 힘들죠. 중심 상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시킨다. 발코니를 설치하게 만들어주겠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는 원시 취득세 50%를 감면시키겠다. 도생 융자를 상향시켜주고 금리를 저리로 지원해준다. 공사비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고 리치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한 비아파트 융자 심사 기준을 신설하겠다. 보증 한도도 늘리고 자기자본 선 투입 요건 완화, 공적 보증 지원도 하겠다는 거야. 정부의 목적은 도생이라도 빨리 나와서 공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아까 여기서 보듯이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거야. 그런 도생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지.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한다. 소형주택, 아파트는 제외한 소형주택, 빌라를 얘기하는 거겠지.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수도권은 6억, 지방 3억 이하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가 돼. 중과에서 제외시키겠다.
소형 기축주택은 향후 2년간 매입 임대를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그리고 현재는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지. 근데 그거를 단기로 바꾸겠다. 뭐 리츠를 만들겠다. 주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임대 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이것 때문에 지금 빌라는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요거를 개선을 추진하겠다. 개선한다는 얘기 아니라 개선을 하는 것을 시도해보겠다. 자, 기업형 장기 임대. 예전에 나왔던 뉴스테이 같은 건가 봐. 양질의 등록 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을 확대시킨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임대를 도입하겠다. 운영 주체를 장기 임대 리츠로 한정하고 장기 임대 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를 시키겠다. 임대 수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가능하도록 규제 최소화와 세제를 지원하겠다.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월세를 받으면 수익이 안 나오죠. 수익률이 2%, 3% 나오나? 그런 수익률을 늘려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기 임대료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증액도 완화한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를 시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기업들이 장기 민간 임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킨다.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를 추진하겠다. 고령자 청년에 특화된 주거, 또 사업 모델로 마련하겠다. 실버스테이 같은 거.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을 확대한다.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 약정의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확대하겠다. 지어서 공공에서 매입한다는 얘기죠. 신축 매입 약정주택에 대해 PF 보증을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지금 아파트를, 지금 빌라 같은 건 짓지 않고 있죠. 아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건 전세 사기 피해. 이거는 다음에 보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자,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추가 공급. 아직 안 팔린 거 LH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지.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시켜서 주택 공급을 회복시키겠다.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 참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하겠다. 속도를 늘리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히 보이네. 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 중심으로 24년 신규 택지 2만 호를 발굴하겠다. 발굴하겠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토지 이용 효율화, 용적률을 늘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50%, 5% 이상 상향, 녹지공원 2%로 조정하고 자정용지 10에서 15%에 협의한다. 어쨌든 많이 때려 짓겠다. 녹지를 줄이고 용적률을 늘려서 많이 짓겠다. 자,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하겠다. 인력, 자본 추가 투입. 지구 착공 6개월 이상 단축시키겠다. 뭐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발표한 3기 신도시는 2004년 상반기 입점 계약부터 25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하여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본격 공급하겠다. 보상은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건설산업 활력 회복. 요거는 뭐 PF 대출도 PF 대출 보증도 해주고 대안 보증도 신설하고 이런저런 정책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은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업자의 원시지득세 50%를 감면하겠다. 그래요. 구입자는 향후 2년간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겠다. 중과가 제외되겠죠.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적용시켜 준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로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 아파트를 사야 되나? 그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던 빌라를 짓던 오피스텔을 짓던 빨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더 큰 하락이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밀어내기로 분양을 왕창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양했던 물량은 다시 아파트로 다 지어져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하락시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 표현에도 봤듯이 발굴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조그만 도생을 아무리 지어봤자, 주차도 못하는 도생을 아무리 지어봤자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금리 또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 의견은 서두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한정으로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